네, 오늘 미국 증시에서 화려하게 달군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함께합니다. 이항용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안팎에서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았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제 사퇴 공식 성명을 내면서 이제 글로벌 판도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오늘 뭐 열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증시의 변동성 그리고 또 그 관련한 또 관련주들 뭐 부통령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의 새 후보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와 관련한 종목들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영향 바라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지난번에 첫 번째 TV 토론 이후에요. 주식 시장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왜 올랐는지 생각하셔야 되겠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얘기죠. 그럼 왜 주가 올라갔느냐. 어떤 사람들은 바이든이 되면 떨어지고 주가 떨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면 주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완벽한 오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대통령 한쪽으로 좀 쏠리면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 좀 상승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죠. 지금은 약간의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죠.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일정 수준 혼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트럼프 대통령 확률이 높아졌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식 투자하실 때 특히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정치적 변수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고민하실 때 제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 자체가 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또 일부에서는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뭐 관련주가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간의 시장이 아직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 자체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지금 오늘 지금 폴리마켓이라는 곳을 여러분 사이트 들어가시면 네. 폴리마켓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대통령 정치적 사건을 갖고 확률 도박 사이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한 70대 30 정도로 됩니다. 그 확률이 아직까지 네. 7대 3. 물론 마켓워치 지금 기사 올라온 걸 보면 한 40%까지 올라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시장의 큰 변수 자체는 있다 하더라도 큰 바다에 뭐 파도 한번 치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 어떻게 좀 극복을 하고, 역시 이제 실적 시즌에 이제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증시입니다. 이번 주에는 구글 알파벳과 또 테슬라,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애플 등등의 M7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 들어가 보시죠. 사상 최대 글로벌 IT 정전입니다. IT 최악의 사고로 이번에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항공, 금융, 물류, 행정 등 이번에 사고는 정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하나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얼마나 또 위험한지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파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것도 추후에 사건이 벌어졌죠. 결국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지금 대표적인 소위 사이버 보안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특히 작년부터 올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주식인데요. 주가 11%나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떨어졌고 이 회사는 앞으로 상당한 뭐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복구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상당한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100% 복구 안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긍정적으로 다 되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한 복구까지는 수주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미국 대부분의 당국의 설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항공사였죠. 우리나라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델타 항공 같은 경우가 결항 변수 같은 경우가 수백 건, 수천 건이 나왔을 정도니까 그만큼 시장에 그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 800만 대 이상의 기기에서 디바이스에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런 영향 자체가 주시장에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좀 좁혀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바로 당일날과 그 전날 포함해 갖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일단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독주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시각이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을 업데이트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한마디로 대형 사고를 쳤기 때문에 계약을 재계약하거나 신규 계약할 때
당연히 뭔가 좀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경쟁사들의 어떤 주가의 어떤 사업 기회라든가 주가의 움직임이 일부 금요일 날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팔로알토라든가요, 포티넷, 클라우드플레어 등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장이요. 금요일 날 장에서 주가 좀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에보코 같은 경우는 바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목표 주가를 405달러에서 350달러로 내리기도 했고요. 레드번 어틀랜틱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두 단계 바로 매도까지 내리는 어떤 강력한 주가의 반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팔로알토라든가 포티넷 같은 것들은 주가 말씀드렸다시피 소폭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관련해서 이런 ETF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핵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네. 해킹의 HACK ETF도 주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쪽에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좀 집중돼 있는 IGV ETF도 좀 주가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지난 금요일 날의 모습이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시장의 영향은 뭐 있을 것이 별로 없다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 비즈니스에 엮여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이 있을 거라는 우려를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일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장기 매수 의견이 여전히 유효하다 보시는 게 맞겠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주가 좀 반등할 뭐 여지가 있긴 있겠으나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소송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매매는 네. 조금 좀 위험도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두 가지의 종목이 좀 다른 의견이십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단기적으로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매매를 좀 자제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소송전도 좀 불가피합니다. 자,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장기 매수 의견이 아직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 살펴봤고요. 자, 외신들은 어떤 기사에 좀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야후파이낸스입니다. 의료 AI 로봇 관련주 급등입니다. 자, 주말에 여러분 급등한 종목이 있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종목인데 의료 AI 로봇 관련주이고요. 자, 최근에 한국의 의사 파업 영향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실적이 나왔네요. 네, 이번에 의료 대란이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큰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들에서 로봇 수술이 엄청 늘어가고 있던 기사를 아마 여러분들 많이 주시랑 상관없이 보셨을 텐데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다빈치 수술로 유명한 바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이번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역시 가이던스도 상향하면서 역시 대단한 영향력, 대단한 힘을 보여주는 회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겠고요. 너무나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 대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이 기기를 이용한 수술 건수도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2024년 수출의 어떤 증가율 자체를요. 이전에는 14에서 17% 예상했는데 하단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15.5% 이상 나올 수 있을 거라 얘기했기 때문에 그만큼 전 세계에 소위 다빈치 수술을 활용한 그런 수술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 좀 어르신들이나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앞두신 분들이 많이 여러분들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걸 쓰느냐 안 쓰냐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강력한 2분기 실적과 긍정적 EPS의 상향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골드만삭스에서도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목표 주가로 500달러에서 네. 513달러로 올려놨고요. 이외에도 최소 8곳이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주말 사이에 10% 가까이 올랐고요. 실적 향상과 함께 지금 목표가가 계속 상향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야후파이낸스에서 주목했습니다. 자, 다음 함께 보시죠. 다음은 investing.com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재미있는 걸 어떻게 바로 넷플릭스가 회비를 계속 올리는데도 계속 구독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자, 주가는 주말에 조금 밀렸는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온 편이었죠? 네, 금요일 새벽에도 저희가 업데이트된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항상 좀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발표했던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최근에 한 10년 동안의 실적 발표를 보면 올라간 것이 반, 떨어진 것이 반이었습니다. 그 당일날 플러스 1, 그 다음날 기준으로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떨어진 것 자체를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번에도 역시 회사에서는 눈높이보다 좀 낮게 가이던스를 제시했고 그것 때문에 주가는 반영했는데요. 하나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9곳이 목표 주가를 줄 상향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목표 주가 올라가는 것과 주가의 하락은 좀
같이 이어지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뭐 회복하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네, 2분기 실적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요. 3분기 가이던스의 좀 전망이 조금 예상보다 좀 둔화됐는데 그래도 넷플릭스 매매하시는 분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 이제 밸런스에 대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밸런스에서 보도가 된 소식인데요. 고점 대비 80%나 하락을 나타낸 종목이 있습니다. 매치그룹. 자, 과연 이제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고, 이제 데이팅 매칭 업종인데, 앞으로 혁신 성장이 좀 부족하다라면서 그 목표가도 내리고 있고, 주가도 안 좋고, 당분간 뭐 피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한때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거, 뭐 우리나라 젊은 분들 많이 일부 쓰는 분이 있겠죠. 결국 데이팅 앱에 관련된 대표적 기업이 매치그룹이 있고 또 하나가 범블이 있는데요. 이 두 개 모두 주가가 한 최근 1년 반 동안 주가가 크게 내려놨습니다. 결국은 이전에 그 소셜 디스턴싱 했던 기간에서의 그런 매출의 호조, 개 회원 가입의 급증과 달리 최근에는 조금 부진한 이어짐이 있겠고요. 물론 일부에서는 소위 여기에도 행동주의 투자가 들어가서 경영 혁신이라든가 다양한 것들 요구하면서 주가 반등할 수 있다는 계기를 얘기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목표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최근에 목표 주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또 반등을 노리는 매매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모든 종목이 다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 종목들의 상황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